혹시 나이가 드는 것을 그저 걷는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나요? 65년간 환자들의 뼈와 관절을 돌봐 온 제 경험으로 볼 때, 아니 99%의 분들이 평생 걸을 수 있는 능력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나이 탓이겠거니 하며 무심코 지나치는 그 작은 신호들이 실제로는 여러분을 휠체어나 침대에 평생 묶어두게 될 비극의 시작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오민석입니다. 올해 92, 6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며 약해진 다리, 주저앉는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워왔습니다. 요즘 젊은 의사들은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최신 논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여러분과 같은 분들의 몸과 눈물에서 진짜 지식을 배우며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원장님은 90이 넘은 나이에도 어떻게 그렇게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진료실을 힘차게 걸어 다니십니까? 그 비결은 값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시술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제가 오늘 알려드릴 평생을 하루같이 실천해온 단 3가지 운동 덕분입니다. 이것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부산에서 오신 78세 김정호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는 일이 잦아 외출조차 두려워하셨죠. 원장님, 이러다 한번 크게 넘어지면 영영 못 일어날까봐 겁이 나. 하시던 그분께도 저는 똑같이 이 3가지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은 아들과 함께 등산을 다닐 정도로 다리에 힘을 되찾으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100세까지 내 2발로 세상을 걷게 해줄 기적의 운동 3가지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약해지는 다리를 방치하신다면 결국 남은 인생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보내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현명한 여러분은 다릅니다. 미리 알고 대비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십시오. 물론 무료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걸을 수 있는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다리에 100세까지 쓸 수 있는 힘을 채워줄 첫 번째 기적의 운동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제2의 심장을 깨우는 생명의 펌프 3단계 까치발서기입니다. 당신의 밤을 훔쳐가는 차가운 다리의 비명.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도 잠자리에 드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이불 속에 발을 넣어도 마치 얼음덩어리를 만지는 듯 발끝이 시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겨우 잠이 들만하면 종아리가 돌처럼 딱딱하게 굳으면서 마치 누가 내 살을 잡아 비트는 듯한 격렬한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깨는 밤. 어디 그뿐입니까? 아침에 신으려던 신발이 저녁에는 발이 퉁퉁 부어 꽉 끼어버리고 다리가 마치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져 한 걸음 한 걸음 떼기조차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는 그 절망감. 얼마 전 73세 최 여사님이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고운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셨죠. 원장님, 다른 게 아니오라. 5살배기 손녀딸이 할머니 왜 이렇게 늦게 와? 하고 묻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 걸음조차 못 따라갈 정도로 이 다리가 무거워서. 저녁이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다 눈물이 핑 돕니다. 많은 분들이 최 여사님처럼 이 모든 것을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혈액순환이 안 돼서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체념하십니다. 약도 먹어보고 다리도 주물러보고 벽에 다리를 올려놓고 자는 등 온갖 노력을 해보지만 그야말로 그때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결코 당연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 몸속의 가장 중요한 펌프, 제2의 심장이 멈춰 서기 시작했다는 비상경고이자 내 몸이 살려달라고 보내는 처절한 위험 신호입니다. 원장님, 그냥 서 있기도 힘든데 까치발을 어떻게 들어요? 진료실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제 말에 고개를 젓습니다. 까치발 서기를 그저 젊은이들이나 하는 운동
혹은 아이들의 장난쯤으로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간단한 동작이야말로 여러분의 다리에 고인 무거운 피를 다시 심장으로 밀어올리는 심폐소생술과도 같습니다. 멈춰버린 펌프, 그리고 2달간의 기적. 우리 몸은 참 신비합니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심장이 강력하게 피를 뿜어내면 그 피는 중력을 타고 아주 쉽게 발끝까지 흘러갑니다. 1층에서 아래로 물을 붓는 것과 같으니 어려울 것이 없죠. 진짜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발끝까지 내려간 피는 온갖 노폐물과 이산화탄소를 싣고 이제 중력을 거슬러 1m가 넘는 길을 다시 심장까지 거슬러 올라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1층에 있는 물을 10층 높이까지 끌어올려야 하는 대역사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심장이 1층에서 물을 쏘아 올리는 펌프라면 종아리 근육은 5층, 10층에서 물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중간 펌프입니다. 우리가 걷거나 움직일 때마다 이 종아리 근육은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다리의 정맥을 강력하게 쥐어짰다 풀어주기를 반복합니다. 아래에 고인 피를 심장으로 쭉쭉 밀어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 이 펌프는 어떻게 될까요? 근육은 가늘어지고 힘을 잃어 펌프의 손잡이는 녹이 쓴 채 삐걱거리다가 결국 멈춰 서게 됩니다. 중간 펌프가 고장나면 어떻게 될까요? 1층 심장에서 아무리 물을 세게 쏴도 더러운 물은 1층과 2층 다리에만 고여 홍수가 날 뿐입니다. 이 홍수가 바로 여러분의 다리를 퉁퉁 붓게 하는 부기이고 이 더러운 물에 가득 찬 노폐물이 여러분의 근육을 찔러 쥐가 나게 하는 것입니다. 피가 돌지 않으니 다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봄에 진료실을 찾으셨던 인천의 76세 이순자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그늘이 가득한 얼굴로 하소연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자다가 쥐가 나는 게 무서워서요. 남편이 주물러줘도 그때뿐이고 이러다 평생 밤마다 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제가 이순자 환자분께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최 여사님께 똑같이 처방해 드린 것이 있습니다. 값비싼 주사나 약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3단계 까치발서기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딱 100번씩만 해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90이 넘은 저 오민석도 매일 아침 이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제가 92에도 이렇게 정정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의 원천입니다. 처음에는 두 분 다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원장님, 겨우 이겁니까? 하는 눈빛이셨죠. 하지만 2달 뒤 이순자 환자분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원장님, 저 요새 밤에 꿀잠 잡니다. 쥐가 안 나요. 그리고 신기한 게 발에 수면 양말을 안 신어도 따뜻해요. 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적을 만드는 3단계 까치발서기. 자, 그럼 여러분의 잠자는 종아리 근육을 깨울 시간입니다. 그냥 까치발이 아닙니다. 발가락 사용법을 달리해서 종아리의 가장 깊은 곳 근육까지, 그리고 균형을 잡는 미세한 근육까지 골고루 그리고 안전하게 깨우는 3단계 까치발서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절대로 처음부터 욕심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관절은 수십 년간 여러분을 지탱해 온 소중한 보물입니다. 반드시 벽이나 튼튼한 의자 혹은 식탁을 잡고 시작해야 합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1단계 5발가락 까치발 전체 근육 깨우기. 이 동작은 종아리 전체에 힘을 기르는 가장 기본이며 기초를 다지는 동작입니다. 먼저 벽을 짚고 편안하게 섭니다. 두 발은 어깨 너비로 벌려주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발가락 5개 전체로 땅을 움켜쥐듯이 힘을 주며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3초에 걸쳐 천천히 올린다고 생각하십시오. 하나, 둘, 셋. 내가 들어 올릴 수 있는 최대한 높이까지 올렸다면 그 정상에서 1초, 2초, 3초간 멈춥니다.
종아리가 단단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제 내릴 때가 더 중요합니다. 힘을 툭 풀면서 쿵 하고 떨어지면 애써 깨운 근육이 놀라고 발목에 무리가 갑니다. 중력을 느끼며 마치 깃털이 사뿐히 내려앉는다는 상상으로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동작을 20회 반복합니다. 2단계 내 발가락 까치발 안정성 강화. 이제 우리 몸에 숨겨진 균형 감각을 깨울 차례입니다. 이 동작은 비틀거림을 막아주고 발목의 안정성을 높여줍니다. 똑같이 벽을 짚고 섭니다. 이번에는 양쪽 엄지발가락만 살짝 들어 올립니다. 발가락이 바닥에서 떨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나머지 네 발가락만으로 1단계와 똑같이 뒤꿈치를 3초에 걸쳐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아마 1단계보다 훨씬 힘들고 몸이 오뚜기처럼 좌우로 흔들리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주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목 주변에 평소 쓰지 않던 작은 근육들이 아, 나도 이래야 하는구나 하고 잠에서 깨어나는 소리입니다. 역시 3초간 멈추고 5초에 걸쳐 아주 천천히 깃털처럼 내리는 것을 20회 반복합니다. 3단계 엄지발가락 까치발 걷는 힘. 가장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는 힘, 즉 추진력을 폭발적으로 늘려주는 마지막 핵심 훈련입니다. 다시 벽을 짚고 이번에는 네 발가락을 모두 들어 올립니다. 오직 엄지발가락과 그 아래 투툼한 발볼 부분으로만 몸을 지탱합니다. 그 상태로 뒤꿈치를 3초에 걸쳐 들어 올립니다. 아마 처음엔 1cm만 들어도 성공입니다. 종아리가 부들부들 떨릴 것입니다. 그 떨림을 즐기십시오. 근육이 살아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마지막 순간에 땅을 박차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바로 이 엄지발가락에서 나옵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발을 질질 끌게 되고 결국 작은 문턱에도 발이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20회 도전해 보십시오. 높이 드는 것보다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다리와 가벼운 발걸음. 이 3단계 까치발 서기를 총 60번이죠. 하루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세트, 그리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한 세트, 딱 2번만 꾸준히 해보세요. 한 달만 지나도 여러분은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아리는 녹슬고 삐걱대던 수동 펌프에서 그 어떤 값비싼 보약이나 영양제보다 강력한 자동 혈액순환 펌프로 바뀔 것입니다. 밤마다 당신을 공포로 몰아넣던 다리 쥐는 더 이상 찾아오지 않는 조용한 손님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저녁이면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붓던 다리가 가벼워지고 신발이 헐렁해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차가웠던 발끝에서부터 마치 아랫목에 발을 넣은 듯한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땅에 깊게 뿌리를 내린 튼튼한 나무처럼 흔들림 없는 균형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 여사님이 얼마 전 손녀딸과 함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젠 손녀가 할머니 같이 뛰어가요. 할 때 그래 하고 웃으며 함께 뛸 수 있습니다. 이젠 늦게 온다고 타박 안 들어요. 그 웃음이 제게는 그 어떤 보약보다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밤마다 다리가 붓고 쥐가 나서 혹은 발이 시려서 고생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경험을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통을 겪는 다른 분들께 나도 할 수 있다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지혜백세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무릎은 보호하고 허벅지는 강철로 만드는 안전의 왕 와이드 스쿼트입니다. 일어서는 것의 두려움, 잃어버린 존엄성. 혹시 푹신한 소파나 의자에 한번 앉으면 일어나는 것이 마치 큰 산을 넘는 것처럼 힘겹게 느껴지시나요? 아이고 하는 한숨 섞인 신음소리와 함께 무릎을 짚고 팔걸이를 누르고 온몸을 비틀어야 겨우 몸을 일으켜 세우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힘이 좀 없어졌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는 신호이며 일상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존엄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비상경고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앉고 일어섭니다. 식탁에서, 소파에서, 그리고 화장실에서. 일어서는 것이 두려워지면 앉는 것조차 망설이게 되고 결국 모든 활동이 위축되어 내 방, 내 의자가 나를 가두는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원장님, 스쿼트가 하체 운동의 왕이라면서요? 아들이 그거 하라고 해서 따라하다가 무릎 나가고 허리 다치는 줄 알았어요. 헬스장에 가보면 많은 분들이 허벅지 근육의 중요성을 알고 스쿼트에 도전하십니다. 하지만 발을 11자로 놓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일반적인 스쿼트는 균형 감각이 떨어진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뒤로 넘어지기 십상인 그야말로 독이 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꺼져가는 엔진, 낡아버린 에어백.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근육인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우리가 걷고 계단을 오르고 그리고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모든 동작은 바로 이 허벅지 엔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엔진의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동이 잘 걸리지 않는 낡은 자동차처럼 모든 움직임이 굼뜨고 힘겨워집니다. 아이고 하는 소리는 사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엔진이 내는 삐걱거리는 비명소리인 셈입니다. 동시에 허벅지 근육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에어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땅에서 올라오는 충격, 내 체중이 무릎을 짓누르는 압력을 이 두툼한 허벅지 근육이 먼저 흡수하고 분산시켜 줍니다. 그런데 이 에어백이 낡고 바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충격과 압력이 고스란히 무릎 연골이라는 소중한 부품에 직접 전달됩니다. 이는 마치 에어백 없이 자동차 사고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연골은 그대로 으스러지고 관절염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는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시는 81세 박영철 환자분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평생 사업을 이끌며 누구보다 당당했던 분인데 진료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내 몸 하나 내 맘대로 못 일으키는 게 이렇게 서러울 줄 몰랐습니다. 특히 화장실 변기에 앉았다가 일어서는 게 너무 고역이라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겠어요. 그분의 눈에서 저는 깊은 상실감과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을 보았습니다. 또 한 분, 74세 김영희 환자분은 손주들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원장님, 손주들이 할머니 이리 와서 같이 놀아 하고 바닥에서 손짓을 하는데 제가 가질 못해요. 바닥에 앉았다가 끙끙대며 짐승처럼 네 발로 기어 일어나는 모습을 차마 보여주기가 싫어서요. 할머니는 무릎 아파서 여기 의자에 앉을게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순간 운동은 단순히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과 교감하는 통로 그 자체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스쿼트. 자, 이제 여러분의 꺼져가는 엔진에 다시 시동을 걸고 낡아버린 에어백을 새 것처럼 빵빵하게 채울 시간입니다. 뒤로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허벅지 안쪽과 바깥쪽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와이드 스쿼트가 정답입니다. 자세 잡기 가장 넓고 안정적인 삼각대 자세.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다리를 어깨너비보다 훨씬 넓게 거의 2배 가까이 벌려 섭니다. 발끝은 정면이 아닌 바깥쪽으로 45도 정도 편안하게 벌려줍니다. 마치 사진기의 삼각대처럼 혹은 천하장사 씨름선수처럼 굳건한 자세가 만들어지죠? 이 넓은 지지 기반 덕분에 여러분의 무게중심은 항상 두 발 안쪽에 머무르게 됩니다. 절대 뒤로 넘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내려가기 투명 의자에 앉는 상상.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와 등은 꼿꼿하게 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가슴을 활짝 펴고 시선은 정면을 보세요. 머리끝에서 꼬리뼈까지 튼튼한 막대기 하나가 박혀 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 상태 그대로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 자리에 있는 투명 의자에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수직으로 천천히 내립니다.
이때 일반 스쿼트와 달리 무릎이 발끝보다 조금 앞으로 나가도 괜찮습니다. 허벅지 안쪽 근육이 기분 좋게 쭉 늘어나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올라오기 발뒤꿈치로 지구를 밀어내듯 이제 올라올 차례입니다. 무릎으로 탁 펴며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발뒤꿈치 전체로 땅바닥, 아니 지구 전체를 힘껏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허벅지와 엉덩이 힘을 이용해 천천히 처음 자세로 돌아옵니다.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3초. 천천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5cm만 내려갔다 올라와도 충분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81세 박영철 환자분도 처음에는 튼튼한 식탁을 붙잡고 엉덩이를 의자에서 반만 떼는 연습부터 시작했습니다. 10개씩 3세트 총 30개를 목표로 시작해 보세요. 익숙해지면 점점 더 깊이 앉고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되찾은 독립성과 자신감. 이 운동은 장비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설거지를 하다가 잠시 버스를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최고의 하체 엔진 강화 운동입니다. 와이드 스쿼트를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은 한 달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의자에서 아이고 소리 없이 벌떡 일어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끙끙대며 오르던 계단이 두렵지 않고 성큼성큼 오르는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내 힘으로 일어서는 독립성과 자신감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영희 환자분은 얼마 전 손주들과 거실 바닥에 배를 깔고 엎드려 그림책을 읽어주는 사진을 보내오셨습니다. 원장님, 이젠 저도 당당하게 바닥에 앉습니다. 일어날 때요? 손주한테 할머니 손 잡아줘 안 합니다. 그냥 제 힘으로 벌떡 일어납니다. 81세 박영철 환자분은 지금 진료실에 오시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십니다. 그 꼿꼿한 허리와 힘 있는 다리, 그 모습이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명화보다 감동적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한숨을 쉬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안전한 와이드 스쿼트로 잃어버린 허벅지 힘과 함께 삶의 활력과 존엄성을 되찾아 보십시오. 셋째, 뻣뻣한 다리를 유연하게 만드는 회춘의 비결,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아침의 첫걸음, 그 날카로운 고문.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 침대에서 내려와 첫 발을 내디딜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는 상쾌함 대신 발뒤꿈치나 발바닥에 마치 날카로운 유리조각이나 못이 박힌 듯한 찌릿하는 고통을 느끼지는 않으신가요? 마치 밤새 내 다리가 내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버려 처음 몇 걸음은 로봇처럼 절뚝거리고 나서야 겨우 제대로 걷게 되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 바로 족저근막염의 시작이자 내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굳어가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운동이라고 하면 흔히 땀 흘리며 근육을 키우는 근력 운동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뭉치고 굳은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유연성 운동, 즉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만큼, 아니 나이가 들수록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까치발석이나 와이드 스쿼트가 우리 다리에 힘을 채우는 과정이라면 지금 알려드릴 스트레칭은 그 힘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굳어버린 길을 터주는 과정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엔진 허벅지를 가졌어도 바퀴발목과 굳어 있으면 차는 제대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짧아진 고무줄이 부르는 비극. 우리 종아리 뒤쪽 근육과 발뒤꿈치로 이어지는 아킬레스건은 고무줄과 같습니다. 젊을 때는 따뜻하고 수분이 많아 아주 유연하고 탄력이 넘칩니다. 어떤 충격도 잘 흡수하고 어떤 움직임도 부드럽게 받아주죠. 하지만 나이가 들고 사용하지 않으면 이 고무줄은 어떻게 될까요? 수분이 빠져나가고 차가워지면서 점점 짧아지고 탄력을 잃어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오래되어 삭아버린 노란 고무줄처럼 말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짧고 뻣뻣하게 삭은 고무줄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억지로 확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툭하고 미세하게 찢어지거나
연결된 다른 부위 발바닥에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의 그 날카로운 통증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발은 자연스럽게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데 이때 짧아진 종아리 근육과 아킬레스건이 그 상태로 하룻밤 내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디디며 체중을 싣는 순간 이 짧고 뻣뻣한 고무줄이 강제로 늘어나며 악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오신 72세 최은희 환자분이 생각납니다. 그분은 아침마다 첫걸음을 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잠자리에서 일어나기를 미룰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고문 같아요. 화장실까지 가는 그 몇 걸음이 꼭 지옥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통증 때문에 자꾸만 절뚝거리게 되니 남들이 볼까 창피해서 아침 산책도 못 나가겠어요. 그분의 표정에는 통증뿐만 아니라 일상의 즐거움을 잃어버린 깊은 우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또 한 분, 68세의 시내버스 운전기사 이 선생님은 하루 종일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느라 발목을 까딱거린 탓에 저녁이면 종아리가 돌처럼 굳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원장님, 아침에 발뒤꿈치가 아픈 건 둘째치고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소리를 지르는데 아내가 놀라서 깹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니 이젠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쥐가 나도 이를 악물고 소리를 참습니다. 이 두 분의 문제는 근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연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침을 깨우는 단 1분의 투자. 이제 여러분의 아침을 고통에서 해방시킬 시간입니다. 뻣뻣하게 굳은 근육과 아킬레스건을 아기 다루듯 부드럽게 늘려주는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두 가지 스트레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1분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침대 옆에서 바로 투자하십시오. 벽을 이용한 스트레칭 가장 안전한 기본기. 먼저 벽을 마주보고 서서 양손으로 어깨 높이에서 벽을 짚습니다. 한쪽 다리의 오른발을 어깨 2배 너비만큼 뒤로 쭉 뻗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뒤로 뻗은 오른발의 발뒤꿈치가 바닥에서 절대 떨어지면 안 됩니다. 바닥에 본드로 붙인 것처럼 꽉 붙이십시오. 둘째, 발끝이 바깥쪽으로 돌아가지 않고 정면벽을 향해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앞쪽 다리 왼발의 무릎을 천천히 구부리며 체중을 앞으로 실어줍니다. 뒤쪽 다리 오른발의 종아리가 시원하다 하는 기분 좋은 당김이 느껴질 겁니다. 통증이 느껴질 정도면 너무 과한 것입니다. 절대로 반동을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 둘 하고 튕기면 굳은 근육이 놀라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 상태로 멈춰서 깊게 숨을 내쉬면서 30초간 지그시 유지합니다. 천천히 돌아와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30초간 시행합니다. 계단 혹은 벽돌을 이용한 스트레칭 더 깊은 자극.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완을 원하신다면 계단이나 두꺼운 백과사전 한 권을 활용하십시오. 계단 끝이나 책 위에 발의 앞부분, 즉 발볼 부분만 올리고 섭니다. 반드시 넘어지지 않게 옆에 난간이나 벽을 잡으십시오. 그 상태에서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뒤꿈치를 계단책 아래쪽으로 내려줍니다. 마치 중력이라는 부드러운 손이 내 발목을 지그시 눌러준다고 상상하십시오. 종아리 근육이 더 깊숙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역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30초간 지그시 유지합니다. 양쪽을 번갈아 3회씩 반복합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칭을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떼기 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해보세요. 고통 없는 아침과 유연한 발걸음. 하루 이틀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아침에 첫걸음이 놀랍도록 가벼워지는 기적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발뒤꿈치를 찌르던 날카로운 유리조각 같은 통증은 부드러운 편안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밤새 당신과 아내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다리 쥐가 사라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은희 환자분은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 스트레칭을 하고 동네 한 바퀴를 돕니다.
원장님, 이젠 내가 남들보다 더 빨리 걸어요. 절뚝거리지도 않아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행복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근력 운동이 다리에 힘을 채우는 것이라면 이 스트레칭은 그 힘이 잘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힘만 있고 길이 막히면 몸은 고장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과 길,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비로소 우리 다리는 100세까지 쓸 수 있는 진정한 힘을 얻게 됩니다. 운동은 습관이 되어야 진짜 약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100세까지 내 두 발로 걷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세 가지 보약 같은 운동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2의 심장을 깨워 피를 돌게 하는 3단계 까치발서기를 하십시오. 무릎을 보호하고 엔진을 강화하는 와이드 스쿼트를 하십시오. 굳은 기를 터주고 통증을 없애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65년간 의사로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꾸준히 반복하는 단순하고 기본적인 움직임입니다. 집을 지을 때 화려한 지붕 장식보다 튼튼한 기둥과 주춧돌이 중요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너무 간단해서 에게 겨우 이거야? 하고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간단한 것이 가장 위대한 법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힘든 동작을 해냈다는 성취감을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시장에 가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따라다니고 바닥에 앉아 놀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도록 누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 어딘가가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제발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꼭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십시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병을 미련하게 참다가 수술까지 하게 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귀하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와 손주들에게도 이 영상을 꼭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혹시 다리가 약해져 외출을 꺼리고 일어설 때마다 한숨을 쉬고 아침마다 절뚝거리신다면 이거라도 해보세요. 하고 다그치기보다 제가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 알려드릴게요. 하며 사랑으로 함께 올바른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100세에도 당당하게 걷는 여러분의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